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설명과 주장과 설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명이라는 것은 담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담배고요. 담배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장이라는 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 생각, 그 생각을 상대방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주장이고요. 설득은 뭡니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 행동을 바꿔주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주고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설득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익혀놔야지 좋겠죠. 그래서 설명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물이나 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해 주거나 해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게 뭐는 뭐다. 이것을 알게 해 주는 게 설명이죠. 이건 뭐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서술과 묘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공부한 건데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써먹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술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요, 동영상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옛날 이야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해 주는 게 서술입니다. 묘사라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대상으로 그리는 어떤 언어나 그림으로 있는 상태를 그냥 표현해 주는 게 묘사거든요. 근데 설명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렇게 섞어서 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 하고 "알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우리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어 대조, 비교, 그리고 예시, 분석, 분류, 특수와 일반화,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또는 비유 중에서 직유와 은유, 먼저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아 알겠다." 고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인제 설명이고, 그렇게 되면 '설명을 참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를 여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본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든지, 시간을 중심으로 자기 이력서를 설명하는 것도 서술이죠. 자기소개, 자기 설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묘사는 나는 어떻게 생겼고 뭐가 특징이고 뭐 이렇게 현재 나를 상대방이 연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인제 설명인데, 자기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인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걸 앞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은 제법 자기 생각을 상대방 머릿속에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 인제 주장이죠. 이제 점점 아이들도 자라면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기 주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의견을 상대방한테 막 받아들이도록 설명하는 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아니고 뭐다." 이렇게 해요. "내 말은 맞는데 네 말은 틀리다." 뭐 변호사하고 검사 간에 막 토론하는 거, 국회의원 간에 토론하는 거, 교통사고 난 다음에 당사자끼리 막 서로 다투는 거, 또 부부싸움, 이런 게 다 주장에 필요하다. 주장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장에는요, 동감하거나 동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그렇게 느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든가 그런 것이 따라 줬으면 주장은 성공하는 거야. "네 말이 맞다. 네 말대로 나도 할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인데, 때때로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근거와 사례라는 거죠. 근거와 사례, 또는 근거 하나만이면, 또는 사례 하나만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상대방이 고개가 끄덕거리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도 그 근거와 사례를 잘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되겠지만, 이 듣는 사람이 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근거와 사례를 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요즘 우리 이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 유포가 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비합리적인 사람들, 예, 합리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설득이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주장했을 때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상대방하고 얘기했을 때 왜 목소리 한번 올리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예, 문제를 잘 푸는 사람 있잖아요. 교통사고 요건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이건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합리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는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뭐는 뭐가 아니고 뭡니다. 그다음에 계속 그걸 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reason, 근거를 대야 돼요. 그리고 example, 사례를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는 뭐가 아니고 뭐다. 이렇게 해서 PREP라는 이런 그 방식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 주장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장할 때는 근거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과제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근데 과제는 그 시험 보기 전날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수업 전날 밤새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PREP 방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주장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당당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자기 생각을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까지는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좀 바꿔보겠다는 것이고요. 설득이라는 것은 행동까지도 바꿔보겠다. 또 뭐뭐 합시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담배 피우지 맙시다. 또 우리 뭐 운동합시다. 이런 것들. 광고와 정치, 종교 캠페인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AIDMA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볼 때, 이거 뭐야? 할 때 어텐션 주목이 되잖아요. 오 하면서 interest 흥미가 갖고 그다음에 desire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이거 나 사야 되겠는데? 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딱 사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AIDMA.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액션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액션으로.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성이에요. 논리성. 아까 우리가 주장이죠. 뭐는 뭐기 때문에 뭐다. 왜냐면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아버지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니코틴은 이런 역할을 몸에서 합니다. 하는 게 논리적인 설득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되죠? 감성적이죠. 설득을 하는 거죠. 아빠 담배 피우면 폐가 나빠질 텐데 나는 아빠가 오래 살고 사시는 걸 좋아해요. 원해요. 감성적인 설득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담배를 덜 피우거나 안 피우게 하는 거죠. 눈물을 보이고 또 아빠를 너무 기분 좋게 해주고 함으로써 뭔가 아빠의 마음, 감정을 바꿔주는 게 감성적 설득입니다. 보상적 설득이라는 건 이거를 하면 이렇게 상을 주겠다. 뭔가 좋은 점을 주겠다. 이 물건을 사면 어떤 메리트가 있다. 1+1이다 하는 게 보상적 설득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협박적 설득이라는 건 뭔가요? 그렇게 하면 큰 손해를 보게끔 부동산을 하면 완전히 가게가 무너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건 뭐예요? 협박이죠. 협박.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1, 2, 3, 4 순서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거리에서 어떤 안내문이나 또 방송 이런 걸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게 안 되면 감성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보상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협박적으로 하는 것인데 1, 2, 3번 빼고 4번부터 그냥 나가요. 협박부터 나가는 경우를 길거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설득할 때는 이런 순서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서서히 밟아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간절함과 진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왼쪽에는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하는 어떤 주장이죠. 주장. 근데 이게 설득이 되질 않아요. 왜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하잖아요. 이거는 감성적인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사진을 올리지 못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오른쪽으로 10m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로 건너시면 안전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설득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협박입니다. 협박.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충격을 주는데, 아니 느닷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 쓰레기를 버려서 제가 매일매일 이거 치워야 된다, 너무 힘듭니다라든가 막 이런 거 감성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또 여기 안 버리시면 제가 여기 의자 하나 놔서 여러분들 편히 길 가다가 앉았다가 하실 수 있도록 보상을 하겠습니다라든가 보상적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공갈 협박이죠. 얼마 전에 뭐 신문에 났던, 보도가 됐던,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겁니다. 글쎄, 말인즉슨 뭐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 그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 호소, 어필, 그게 없고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하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이런 내용이죠.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캡슐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나면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뭐 지구가 이제 멸망해서 인류 대표 6명이 소형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위성으로 가게 됐는데, 1, 2, 3, 4, 5, 6 이렇게 6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타기로 했어요. 근데 출발 직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중에서 3명만 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6명이서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 이 가운데 3명만 누가 타야 되는가 막 그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내가 타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 번호를 정해서 자기가 역할을 이제 추첨해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을 상대방한테 설득할 것인가, 때로는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보상적으로, 협박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끝나면 이제 서로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 생존자, 누가 가는 게 좋겠다는 걸 3명씩 적어서 투표를 해가지고 말이죠. 합산해서 많은 사람부터 3명이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는 생존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걸 배우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명과 주장과 설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가지 잘 구분하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쓰이고요. 설득부터는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동조해주고 나한테 협조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레츠통!